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굵직한 지표 발표 이벤트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들도 2부에서 함께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맞춘 시장 전략도 함께 탄탄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이시죠? AG시스템 맞선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초반에 하락세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 이내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2,588선까지 회복합니다. 0.9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회복이 됐을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1.21%의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94.75포인트 선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소폭의 상승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0.24% 상승세로 1.23650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50달러 이탈 이후에 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1,346달러까지 눌리면서 현재 구간 1,346.5달러 선 1,346달러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3달러 이탈 이후에 62달러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고 현재 부근도 역시나 2%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62.24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세 변화된 부분이라면요.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하락세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의 하락분까지 빠르게 회복이 된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S&P 500 비교해서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어제 1부에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잠시 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있습니다. 먼저 예상치를 좀 보면은요. 140만 배럴의 재고 증가 예상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역시나 원유 재고가 늘어났던 증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6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증가가 됐었던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원유 증가,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면서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또 흐름이 이어갈지 그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먼저 다시 한번 업앤다운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크루드오일 현재 가격 62.20달러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루드오일까지 지금 만장일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크루드오일 역시나 다운 의견이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저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 구간 2% 넘게 하락을 하는 이런 순간에 저희가 또 다운 의견을 지금 즉시 드렸다고 해서 지금 바로 또 매도로 따라가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부터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방금 전에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63.41입니다. 정확히 단가는 4일가에서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호가 블록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지금 10시부터 오후까지, 오후 16시까지니까 6시간의 가량 동안 계속해서 그냥 호가 물량을 아예 다 거기다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매집이 일어난 이후 매도로 방향으로 그냥 쭉 추세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금일장의 베팅 포인트는 전부 다 매도 포지션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물량들을 뚫고 올라갈 기관들이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돈을 베팅할 기관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오늘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지금 주간 소기업회 재고를 보시면은 예측치가 1밀리언이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지금 3.5밀리언은 마이너스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큰 폭으로 사실상 예측치 대비 4밀리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있는 원유 재고 본격 발표에서도 이 수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좀 큰 폭으로 3밀리언가량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급격하게 부여받게 됐을 때 이 지금 매도 물량들 다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단기적 리스크 청산만 하더라도 큰 반등폭을 만들어 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장의 베팅 포지션은 일단은 매도가 맞는데 포지션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실 원유 재고 때는 살짝 빠져나오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서 좀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꼭 이제 홀딩을 해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익절가를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하나 더 매도 방향으로 추세를 만들어내기 직전 매집 단가가 62.61이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다가도 익절가를 세팅을 하시고 위에서 좀 매도를 계속 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다가 또 익절가를 세팅을 하시고 나서 반등을 보일 경우에 여기서라도 털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선 매도를 이어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큰 틀상으로는 완전히 매도로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아예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하셔서 큰 흐름상으로 매도로 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 반등만 좀 조심하셔라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온다면은 지금 6일 정도에서 지금 4일, 4.24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좀 밴드가 넓죠.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62.97 정도까지는 약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상승 방향의 수치가 나올 때 그 정도까지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일에서는 일단 익절 컷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단기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락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지만 곧바로 또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약반등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밀 것이다라는 마스터님의 의견이신데요. 일단 그렇다면 반등을 한다면 62.97 라인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면 좀 손실이 좀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익절에 대해서는 61달러까지 일단 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반등은 60.97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까지 반등폭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잘못해서 좀 더 딥하게 주간소기업회 재고 대비해서 좀 더 딥하게 수치가 나와버리면은 그 이상의 수치였던 63.41까지도 반등 구간은 맥시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오늘장 수치가 일단 제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간소기업회 재고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장을 좀 조심하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익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62.2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세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재고 발표 이후에도 좀 소폭의 반등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58.8%로 나온 수치입니다. 자, 이 주요 지표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58.8%로 나왔다라는 수치, 잠시 후에 또 마스터님과 함께 빠르게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의 크루드 오일 역시나 다운인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모든 이슈에 이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2주의 최저치까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오늘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연료 수요 역시 타격받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생겨나면서 오늘 좀 맥을 못 추고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무역 분쟁 우려와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을 생각할 때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만이 논리적인 반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여력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삭소뱅크 쪽에서는 오일은 지금 현재 S&P 선물 하락을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EIA 재고 발표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PBM 쪽에서는 펀더멘탈이 다시 우려의 중심에 섰다라면서 미국 상황은 상승 재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증시와 오일 간의 연동성 여전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가 현재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API 발표에 의하면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치 못한 감소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328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만약에 오늘 EIA 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에 대한 블룸버그 예측치는 200만 배럴 증가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UAE 쪽에서 감산협의로 인해서 현재 공급 과잉 문제의 85%가량이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펙과 동맹국들은 협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다른 협의책을 찾는 방향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석유 에너지 장관 쪽에서의 발언입니다. 세계 경기가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원유 시장이 영향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무역을 둘러싼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시추 비용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하고요. 우선 지금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사우디에서 뭐 정식 회동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공식적인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재균형 과정을 좀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이 UAE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산협의의 훌륭한 파트너로 러시아가 역할을 해왔으며 감산협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장기간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산협의가 끝나고 나서도 일종의 어떤 공조가 이어질 것임을 좀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EIA 쪽에서의 재고 발표 저희가 예상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0분에 만나보게 될 그 재고 발표된 EIA 쪽에서이고 이 전에 발표된 API 쪽에서는 328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실제치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저희가 질문들 전략 이슈로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에 좀 올려주신 질문 저희가 상담을 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올려주신 저희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을 62.50달러에 매도 2계약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저희 쪽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 먼저 좀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갑니다. 62.36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62.50달러에 매도 2계약입니다. 맞서님 지금 다시 한번 좀 수익권이신데 지금 청산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아까 좀 어디까지 가실지도 좀 궁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50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수익권을 일단 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반등 때문에 이 수익권이 다시 회복이 돼버릴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무조건 수익권을 일단 지키고 가셔라 쪽으로 좀 포지션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에도 드리기로 62.46에다가 익절가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여기다 일단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추세가 내리기 직전에 최저 매도 단가입니다. 최저 매도 단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집했던. 그래서
이 포지션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62.46 전까지는 그래도 매도를 버텨보시고 여기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범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손절 범위가 그냥 손절 범위로 짧게 끝나버릴지 장기적으로 아예 매수 추세로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가능성 두 개를 고려할 때 수익권 안에서 무조건 포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굳이 막 이거를 배팅 장기로 끌고 가셔가지고 그냥 수익권을 다 잃어버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6에다가 그냥 익절 라인 설치하시고 나서 매도로 쭉 버텨보셔라. 일단 장기 추세는 매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따가 원유 재고 발표 전까지만 버텨준다면은 46까지만 안 올라준다면은 그대로 장기 추세를 쭉 길게 먹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시기 때문에 수익권만 잡아 놓으시고 익절가 잡아 놓으시고 그대로 그냥 쭉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1도 추가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버텨보시면 충분한 가치 투자가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46에 익절 라인 잡고 안정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김경인 PD 통해서도 이 오일에 대한 이슈 점검을 해드렸을 때 지속적으로 베이커 휴즈의 굴착 이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이 리그 카운트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이 감소가 재고 발표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펙에서의 감소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셰일 쪽에서의 감소 부분이 있는데 오펙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이거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아까 뭐 UAE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실 때 지금 오펙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로 이렇게 잘해주고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정말로 단합해서 잘 가고 있다. 러시아도 실질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재선임 들어갔는데 푸틴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질 없이 잘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푸틴도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보다 오히려 외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좀 뛰어난 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의존 종목이 굉장히 좀 원자재에 좀 한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최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플레이를 오래 롱런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산합의 참여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참여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부분인데 뭐 변수가 된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연안 개발 이 부분이 변수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이제 800개까지 또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번 주 사실 이스터데이 들어가기 전에 재고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장 들어오셨는데 매도 추세로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S&P가 과거에는 오일에 의해서 유도되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S&P가 오일장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S&P가 선 움직임을 보이고 오일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최근 한 2개월 정도 동안의 변한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트레이드들이 원래는 오일을 분석해서 S&P에다가 시스템 트레이드를 계산을 던졌는데 반대로 지금 S&P를 기준으로 해서 오일에다가 시스템 트레이드의 계산을 던지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셰일 생산량 그리고 오펙 뭐 비오펙 국가들 이 생산량들의 총합 대비랑 별개로 반대로 지금 S&P가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같이 부여를 해서 보실 때 S&P 오늘 장에 뭐 장 오픈하고 나서 지금 뭐 약상승 모멘텀을 살짝 줬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장 오픈하고 나면 약상승 모멘텀을 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방을 추세를 타고 있지만 근데 그 모멘텀을 똑같이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오일도 똑같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상승 모멘텀을 장 오픈하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시간상 지금 11시부터 상승세가 탔는데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지금 오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실 때 단기적으로 좀 S&P를 보시면서 S&P가 흐름을 멈춘다면은 이제 그때는 상방으로 흐름을 전환하셔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의 모멘텀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설명을 또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뭐 지수에 대해서도 방향성 보시면서 좀 연동돼서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또 지표 발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3월 비제조업 PMI가
58.8%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월가 예상치가 59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발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맞서님께도 이 지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함께 좀 여쭤볼까 해요. 유튜브에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올려주신 의견이거든요. 맞서님, 밤 11시에 발표하는 비제조업 PMI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PMI 때문에 좀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를 좀 고려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PMI에 대한 변동성은 좀 낮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발표된 PMI 그리고 ADP까지 고려를 하셨을 때 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여가 되셨어요. 사실 ADP는 최근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ADP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ISM도 생각보다 신뢰도가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ISM과 PMI를 비교를 두자면은 심지어 PMI가 ISM보다 좀 더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유도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PMI 수치를 가지고 지금 S&P를 베팅하시는 일단 최대한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아까 전에 발표했던 ADP 수치 기준으로 일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베팅하시는 거를 좀 더 베팅의 핵심 지표로 좀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굵직한 이슈이기는 맞습니다만 이 지표에 좀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자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정말 풍성하고 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주 초반부터 그리고 오늘장도 역시나 각 종목별로 변동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문자로 보내신 질문도 지금 지수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셔서 함께 좀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끝자리가 7149님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문자입니다. S&P 500을 2600선에 매수 보유하다가 2588.25포인트의 손절 후에 2588에 매도 5계약을 재진입했는데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일단은 앞선 매매에 대해서 2600선에 매수를 보유하다가 손절 처리를 하셨고 그 이후에 2588에 매도 5계약을 재진입한다고 했는데요. 앞서서 상담 도와드렸던 그 시청자분께서 재진입하신 문자인 것 같아요. 근데 2계약에서 5계약을 좀 늘리신 것 같은데 좀 배팅 이 계약수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을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지금 아까 저항선이랑 지지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항선이 지금 2581.25에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장에 들어서 매수 수급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절가를 짧게 세팅하실 경우에는 2568.50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559.25에다 잡고 트레이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매도를 확 전환을 다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장기 추세가 매도다라는 말만 들으시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또 대응을 잡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좀 대응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지금 2600선에서 다시 재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2600선 플러스 오늘장의 기준으로 해서 매도 매집이 있었던 게 2608선입니다. 2608선에 매도 매집이 있었던 만큼 2608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상방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물론 장기 추세는 저희는 지금 다 하방으로 시황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방으로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데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2610선에다가 일단 손절 라인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600선에다가 손절 라인을 설치를 해주시고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600선 도달해서 실질적으로 터치를 하더라도 다시 저항을 받을 여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장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610선까지 좀 더 넓혀서 장기 베팅으로 이어가시는 게 지금의 추세상으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수가 좀 너무 높으세요. 지금 일단 5계약을 때리시는 거는 가치 투자를
투자를 장기적으로 따라가고 싶으신 건데 네. 5계약을 몰빵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단기 손절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깝죠. 너무 그죠? 안타까워. 단기로 그냥 계좌가 로스컷이 나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아까운 상태가 돼버리죠. 지금 장기 베팅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기관들이 만약에 자산 운용 규모가 뭐 블랙락이다. 블랙락 뭐 4,500조, 아니 5,000조 되죠 이제. 5,000조 되는데 5,000조 금액을 매도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매도를 전부 다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비중을 기본적으로 개인이시라면 높더라도 10% 정도까지만 높이셔야 돼요. 가치 투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주 이상 끌고 가시고 싶은 랠리라면은 10분의 1 정도로 낮추셔야 되고요. 5계약 정도 이상의 뭐 금액 보유를 하실 수 있다. 뭐 50계약씩 그냥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다면은 뭐 5계약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보유 비중 대비 10% 정도는 유지를 하셔라라는 부분. 특히 S&P에 있어서는 S&P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사실 장기 트레이딩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좀 비중을 잘 캡처를 해서 자산 대비 잘 유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계약수에 대한 관리 때문에 너무 아까운 자신의 자산이 또 손절 처리되거나 손실로 가버린다면은 정말 중요할 때, 배팅을 해야 될 때 그때 못 쓰잖아요. 좀 총알 장전을 좀 잘 하고 계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들어가신 부분인 만큼 빠르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본절가에서 얼마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입가가 아까 뭐 80선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가에서 좀 계약수 줄이시고서 이 포지션을 이어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계약을 들어가셨던 걸 볼 때 보유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2계약 가지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포지션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분도 남지 않은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예측치와 이전의 재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EIA 쪽에서는 현재 무간 예측치는 140만 배럴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160만 배럴의 증가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API 쪽에서는 하지만 재고가 좀 줄어든 수치로 나왔는데요. 뭐 항상 외신 쪽의 의견을 가장 또 빠르게 지켜보는 김경인 PD인 만큼 현재 구간 재고 발표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조금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API 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소로 지금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30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EIA 쪽에서는 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예측치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블룸버그 예측치도 비슷합니다. 20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API 발표 그리고 EIA 발표가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차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의 예측치에 좀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감소보다는 증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일단 김경영 PD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에게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두 기관 쪽에서 좀 엇갈렸잖아요. 네, 지난주는 하지만 EIA 쪽에서는 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재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걸로 저는 계속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EIA 쪽도 그렇고 사실 원유 재고 쪽도 셰일 쪽도 그렇고 지금 800선대 맞고선 떨어지고 있어요. 800선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죠. 지금 S&P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나 이쪽에서는 증가를 시키자, 연안개발 통해서 증가를 시키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왜냐, 일단 수입성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급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생각보다 좀 호황입니다. 왜냐? 요즘 페트로 발행해가지고 암호화폐 때문에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해가지고 그냥 생돈을 미국에서 그냥 빨아들였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페트로에다가 베팅을 쫙 해주는 바람에 생돈 금융권의 생돈을 그냥 암호화폐 가상화폐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빨아들인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열심히 막 오일을 파내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페트로 찍어가지고 파는 게 더 좋다.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같은 공간이죠. 게임 같은 공간에서 화폐를 오일과 연동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그냥 순수 현금이 들어오는 면을 볼 때, 어떤
투자도 필요 없고 개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주력 산업을 이쪽으로 전가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오펙 생산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급박한 건 미국 외에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재정 위기에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에 정산이 나올 때 마이너스 수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 수치를 최대한 좀 줄이려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미리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착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만 좀 변수가 있다. 그리고 오펙 국가들은 잘 계속 감소 부분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종합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지금 재고 발표가 4분도 남지 않은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격화로 일단 오펙이 감산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잠시 후 11시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그렇다면 시작하는 가격대가 어떠할지 크루드오일 저희가 또 항상 해드리는 부분이죠. 1분봉으로 세팅을 하고 또 호가창과 함께 저희가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계속해서 2% 넘는 하락분 이어가고 있고요. 62달러 초반대 가격에서 위로든 아래든 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 하락세고요. 62.2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도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좀 엇갈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계속적으로 증가세가 보여졌지만 오늘 API 쪽에선 재고가 줄어든 수치로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도 예상치 역시나 지금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고가 일단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다면은 하방 압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시간이 1분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인데 62.32달러까지 조금 소폭 올리는데요, 말씀님. 네. 일단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API 쪽 발표 기준으로 해서 과거 수치 대비해서 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API 기준으로 해서 예측치 대비 3밀리언 이상 보통 차이가 날 때 실질 원유 재고 오후장 발표치도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80%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라. 확률적인 베팅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 3밀리언 이상 차이 날 때 실질 발표치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 유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섰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시각입니다. 11시 30분 지금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는 62달러 초반대죠. 거의 62달러 초반대까지 좀 빠르게 밀렸다가 현재 부근에서는 62.35달러까지 소폭 반등하면서 2% 이내로 지금 하락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에서 시작이 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상태이고요. 마스터님은 일단은 조금 소폭 들어 올린 이후에 밀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 지금 62.53까지 중반대 가격 빠르게 좀 올라온 상태고요. 자, 지금 20초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소폭 올리고 있습니다. 62.43, 39, 38. 지금 소폭 올라왔는데 좀 시원스러운 반응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2.40달러인 상황인데요. 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일단 1분봉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일단 튀었고요. 좀 강합니다. 위쪽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 62.64까지 올라갔고요. 빠르게 올린 만큼 또 빠르게 빠집니다. 62.57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인터넷이 좀 해서 6일치에 네. 밀리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그 캐스터님보다 좀 빠르게, PD님보다 좀 빠르게 4.6일치에 나왔다는 거. 대결하셨어요? 네, 대결했습니다. 지금 중계니까요. 이건 생중계니까요. 네네. 생방송의 역할을 최대한 추진해야겠죠. 네네. 네, 지금 사실 네. 그죠. 네, 지금 주간석유협회 재고치고도 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포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훈 PD 통해서 지금 원유 재고 발표 좀 알아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발표치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460만 배럴의
재고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예측치가 140만 배럴의 증가였는데 지금 발표치는 꽤 많은 지금 재고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가격대가 62.76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승의 흐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머스틴이 말씀하셨던 62달러 후반대까지 일단 가격대 터치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API에서 실질 예측치 부분이랑 실질 발표치랑 차이가 3밀리언 이상 차이 날 때 평균적으로 80%가량이 오후장에서도 방향성을 똑같이 나타냈다라는 부분. 오전장에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오후장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 베팅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쪽에 맞는 방향대로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62.71달러까지 상승 흐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마스터님 의견 62달러 후반에서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 가격대도 말씀해주셨던 그 전략 유효할까요? 저는 62달러 후반까지 공간은 열려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공간은 열려있지만 여기서 매도를 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굳이 치고 싶으시다면 63.41 정도는 돼야 63.41 정도는 돼야 말이 되지 않을까. 왜냐 오늘장에 일단 매집을 대량으로 일어났던 6시간 동안 일어났던 게 2포인트니까요. 이 정도는 돼줘야 확실하게 좀 확률이 올라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치 자체가 상방 쪽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죠. 방향성에서 상방, 방향성에서 상방, 수치는 하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 모멘텀을 부여를 한 만큼 매도 물량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청산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고려를 하실 때 매도 방향을 베팅하시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기관들이 베팅했던 라인에다가 같이 라인에 넣어놓으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왔지만 이 가격대보다는 확실한 그런 매집에 대한 부분 가격대 다시 짚어드립니다. 63.41달러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해줘야 그 부분에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고 현재 부분에서는 따라서 좀 매도로 가담하지 마시라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가 조금은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원점이긴 해요. 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 지금 가장 좀 유효한지. 네. 매수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로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그 매수로 따라가지 마시고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멀리서 베팅을 라인에 그어놓고서 그냥 여유롭게 바라보시면은 편한 매매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매수로 따라갔다가 어차피 장기 포지션에 역행하는 행렬이 돼버리실 거고요.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포지션에 대해서 대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제일 안정적인 거는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그럼 위에서 우리는 같이 기관들이랑 기다리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드려보니까 지금은 좀 기관이나 좀 매집적인 부분이 좀 싸우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엔 좀 무리인 가격대다라고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현재 부분에서는 매도와 매수 좀 따라가지 마시고 좀 두고 보신 다음에 가격대, 유효한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62.58달러로 1% 넘는 하락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달라진 게 있긴 하지만 크게 또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는 예측치보다는 크게 좀 벗어나는 수준으로 빠진 상황이지만요. 가격대는 지금 큰 변동이 있지가 않아서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어떤 이슈가 현재 부근에서 불거져 올까요? 지금 62.60달러로 중반대는 일단 가격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 쪽으로는 좀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60달러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재고 지표 발표 전에 베팅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사실 도박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존의 주간 소개표 재고 발표, 주간 소개표 재고 발표가 좀 확실하게 방향성을 한쪽 방향으로 가르쳐 줬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베팅 포지션과 역행하는 방향일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주간 소기업회 재고 방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리켰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방향성을 똑같이 가리킬 수가 있겠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베팅을 이쪽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 예측치와 이 실질 발표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버리면은 이 오후장 발표치도
이 3밀리언 뭐 몇 밀리언 차이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베팅 포인트가 주간설패 재고랑 완전히 반대 방향이 돼버리시겠죠. 그럼 추세가 역행이 확 돼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베팅 포인트를 잡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확실하게 주간설패 재고에서 오늘처럼 아예 뭐 4밀리언, 5밀리언가량 재고 차이가 확 났을 때 이때는 베팅하시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설패 재고 기준으로 해서 원유 재고 발표 직전에 굳이 베팅하시겠다. 이렇게 베팅하시면은 상승 방향으로 잠시나마 먹어 들어가는 추세를 빠르게 청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리입니다. 다시 상승을 모두 반납을 하고 62.31달러, 이 9달러까지 빠지면서 거의 또 2% 가까운 하락을 다시 재차 실현하고 있는데 일단 초반대까지는 뭐 회복하고 좀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재고 발표를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지난주는 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지만 이번 주는 좀 다르네요. 예상치는 재고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치는 큰 폭의 재고 감소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지표 발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틱 구간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매매하실 때 더욱더 각별히 주의하시고 유의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긴 시간 좀 함께 했는데요. 골드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접수해주신 상담도 빠르게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살펴드릴까요? 지금 더 떨어졌네요. 1344달러까지 눌리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신속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 의견 좀 엇갈렸는데요.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 들어오셨고 저와 김경민 PD가 지금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역시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추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운해서 들어드렸고요. 하도 지금 오늘장 보니까 오늘장 그냥 제가 이거 들어드리는 대로 막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지금 추세가 그 방향이 아닌데 지금 또 매수 들어드리면은 그럴까봐 좀 이렇게 들어드렸고요. 네, 장기 추세상으로 매수가 맞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드렸지만 장기 추세상으로 매수가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매수? 지금 무역 이슈가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 추세로 베팅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오늘장에 분명히 매도 추세가 잡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별로 오늘은 추천을 드리질 않아요. 장기로만 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장기 포지션 기준으로 하셨을 때 매수 쪽 배팅을 이어가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수 포인트를 아까 방금 전에 신세계에도 올려드렸어요. 근데 좀 아래쪽에 쭈루룩 잡아드렸죠. 지금 매도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매수 포지션만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저희는 떨어지는 거 받아낼 준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라, 빨리 떨어져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격을 두고 아래쪽에서 받아내서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올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단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갑자기 트럼프가 발표를 해서 이 리스크를 없앤다.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좀 타협을 하다가 가겠다. 생각보다 무역 분쟁하기에는 아주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말 그 윤석희 말로는 뭐 우디르급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레이를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해버릴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전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상방의 추세를 유지를 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 포커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수적 관점 동의하시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 의견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여전히 또 이 이슈입니다.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골드 오늘 좀 1%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이슈 불거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 꺾이면서 달러의 힘도 좀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골드는 저가 레이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정학적 혹은 경제적 혼란 시기에 의뢰 그렇듯이 골드의 안전자산적인 면모도 좀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국가들의 PMI 지표가 최근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글로벌 경기 성장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조짐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골드의 장기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맥커리 쪽에서는 정치적 요소,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가 골드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미국과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앞으로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상방으로 훨씬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한동안은 현재의 바운더리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발표될 이 논판 페이롤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역시나 달러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성장세에 대한 공포도 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역 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좋게 나온다면 골드에게는 금요일에 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기관 쪽에서는 투자자들은 예전처럼 뭐 지표라든지 이런 무역 분쟁 이슈에 크게 패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무역 분쟁을 둘러싼 움직임이 어떤 실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책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평화적으로 협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관세 정책이 실제로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힘겨루기라고 한다면 뭐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골드에게는 지속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골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도 질문들 좀 접수해 주셨습니다. 자, 골드 매수하신 분, 매매하신 분에 대한 질문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상담 내용이고요. 자, 골드를 1338.7달러에 매도 3계약 들어갔는데 빠르게 상방으로 가서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저희 쪽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34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50달러까지 간 부분에서 좀 이탈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1344.7달러인데요. 일단 방향이 매도적인 방향이고요. 1338.7달러의 매도 3계약입니다. 마스터님 좀 빠르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점검 도와드릴까요? 네, 38.7에 매도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냥 이거는 네. 손절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손절을 지나치셨다. 네, 손절 범위가 네. 넘어지셨기 때문에 이미 네. 좀 손절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지금 포지션이 일단 매도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살짝 기대를 하시고 그나마 손절폭을 좀 줄이는 베팅을 한 번 더 이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짧게 제가 손절가 정도만 세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짧게 손절가는 여기 47.5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잠깐 내려오는 구간을 이용하시겠다. 이 정도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39.6 39.6에 오셨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은, 매도로 쭉 떨어져서 오신다면은, 39.6에서는 포지션들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짧게나마 좀 베팅 포지션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1339.6달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39.6달러에서 네. 청산을 하셔야 된다. 네. 오더라도. 네. 그리고 올라갈 경우에는 47.5에서 손절 포지션을 내보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를 좀 대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장 저희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제장에 저희가 이제 네. 이쪽 저희 커뮤니티입니다. 네, 저희 신세계에도 같이 올라가는 포지션이에요. 네, 신세계에도 같이 올라가는 포지션에 지금 골드 매도 포지션을 두 개를 좀 들어드렸어요. 네, 51.9 그다음에 1346.6 이렇게 두 개를 들어져 있었는데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드린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51.9면은 거의 고점에서 매도입니다. 46.6은 중간 매도였고요. 지금 51.9는 고점에서 매도였죠. 이 두 가지를 좀 왜 잡아드렸는지 부분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잡으실 때 좀 제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 다른 포지션들이랑 마찬가지지만 최고 매도 단가에서 꺾이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좀 크게 보셔도 되고 30분봉 정도로 보셔도 보입니다. 충분히.
지금 추세를 내리는 과정에서 제일 세게 추세를 내리고 잠깐의 교환 이 물량 소화 구간을 보인 다음에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잡고 매도로 쭉 내렸던 라인이 지금 이 포지션입니다. 지금 51.9 포지션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 매도 단가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51.9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골드가 올라가다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꺾일 수밖에 없는지 부분, 예. 기관 중심으로 포지션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인지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좀 손절 라인을 좀 지나치신 게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일단 지금 추세로 좀 매도로 가기 때문에 1339.6달러에서 좀 처리해 보시라, 손절을 좀 처리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는 못 다루지만 마소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또 실시간 소통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 신세계가 많은 도움이 됐기를 저희도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마스터님 오늘 또 역시나 네, 바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지금 전 안타까운 네. 게 지금 유튜브에 질문 주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맞아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 드리고 막 톡으로 하고 막 지금 난리를 치면서 막 답변 드리고 있는데 다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서울경제TV 보시면은 톡스타라는 채널이 있어요. 톡스타라는 채널에서 그 해외 선물도 같이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새벽에도 상관없습니다. 새벽에 질문 추가 주세요.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을 또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서 또 무료로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못 다룬 그런 질문들 바로바로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현 PD도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전에 올라왔던 미국 CNBC 쪽에 올라온 기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세계 시장 출렁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인들이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이 각 나라들의 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추락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 헝가리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 세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의 집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고 해서 또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이유는 없고 그냥 트럼프와 그의 어떤 중심적인 정책들이 뭐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고 좀 반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 이런 나라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면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종횡무진 행보가 언제 끝날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기가 어렵지만 언젠가는 좀 이런 결과를 좀 생각해서 좀 평화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기도가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히 추락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골드가 1341달러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크루드오일은 62달러 70라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